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사사건건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뭔가요? 긴잠 깬 국회. 드디어 그 긴 잠을 네, 깼어요. 53일 만입니다. 네. 세비 어떡합니까? 그런데 뭐 반성한다는 얘기는 이제 여야다 내놓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또 자화자찬도 있습니다. 박홍구 원내대표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했다. 자, 마지막에 법사위원장은 이제 여당으로 넘기기로 했잖아요. 과방위와 행안위 상임위원장 문제였는데 마지막까지 줄다리기 했죠. 예, 결국 이제 반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과방위는 지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맞고요. 행안위는 이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맞는데 내년 5월 29일까지 1년씩만 맞는 거예요. 그다음엔 크로스 교체하는 거고요. 법사위원장은 이 김도읍 의원이. 그래서 의원 의석수 비례대로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제1당이 11군데 상임위 그리고 7개 상임위를 이제 국민의힘이 맡는데 여당은 또 여당대로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는 그래도 이 정부 집권에 필요한 알짜 상임위는 확보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주로 외통위, 국방위, 운영위 이런 곳이고요. 법사위 그리고 행안위 이제 이런 곳들을 맡게 됐습니다. 네. 민주당은 뭐 국토위, 문체위, 환노위 이런 곳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오후에 상임위원 선출까지 마친 거죠, 일단? 네네. 이제 끝나서 원구성도 끝났고요. 또 하나 쟁점이 있었는데 이제 사개특위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네. 앞으로 이제 입법 보완을 해야 되는데 12명이 여야 6명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묘한 게 권한쟁의 소송이 있어요. 네. 이 국회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대응을 하는데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의원이 하면 아주 이상해집니다. 지금 이제 법무부가 소제기를 했고요. 예, 국민의힘도 했습니다만 이걸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대응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권한쟁의 소송에 대해서만은 이전에 민주당 박광훈 의원이 위원장이었죠. 대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부분만큼은 네. 야당에서 계속 키를 쥐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이뤘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쟁점은 손해배상. 네. 지금 타결이 안 됐습니다. 네. 원구성이 되면서 지금 대우조선해양 좀 오늘은 타결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어제 상당히 쟁점이 좁혀졌거든요. 제일 크게 보도된 게 임금 문제인데 이건 정리가 됐습니다. 30% 요구를 15% 절충으로 내렸고 사측은 4.5% 상여급과 급여 인상은 경영 실적이 개선되면 내년부터라도 계속 이어가자. 노조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게 협력업체들 대표가 여럿입니다. 하청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 노조가 이거 물어내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제기는 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 소송 제기를 한다면 우리는 타결 어렵다. 이 노조가 맞서면서 이게 마지막 쟁점이었죠. 이게 원청 쪽에서 대우조선해양 쪽에서는 협력업체 대표들과 논의를 해서 이 문제 풀겠다 그랬는데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것 같고요. 노조는 노조대로 그렇다면 우리도 피해 보상해야 되는데 이게 해고 노동자 문제입니다. 지금 노조 전입 문제는 타결이 됐거든요. 합의가 됐거든요. 마지막 쟁점 한두 개를 놓고 지금 이제 조금 줄다리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청 노조에서 이 민주노총 탈퇴하겠다. 투표가 진행 중이에요. 조합원 중에서 이 하청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반대 기류가 있었어요. 3분의 2가 찬성하면 이게 노총 탈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투표도 일단은 중단돼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어떻게 이게 풀려갈지 오늘 내로 타결 소식이 나올지 아직은 미지수가 돼 있습니다. 네. 자, 3시쯤 이르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었는데 네. 개표가 일단 중단돼 있는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미뤄지고 있습니다. 네,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네, 해외입니다. 이게 유럽도 빅스텝. 네. 자, 또 금리 인상 소식이에요. 네네.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에서 지난밤 사이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이다. 근데 이게 유럽에서도 좀 충격적인 것이 금리 인상 자체가 제로금리가 쭉 이어지다가 11년 만에 처음 이 금리를 인상했고요. 네. 0.5%포인트 인상은 2000년에 올린 이후에 22년 만에 빅스텝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도 심각하다. 이게 도미노인데 자, 미국 연준도 자이언트 스텝 했죠. 우리도 빅스텝 했죠. 유로존 국가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런 측면이죠. 네.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0으로 가다가 네. 한 번에 0.5%포인트를 뛰었습니다. 올렸습니다. 역시 고물가 무시할 수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틴 리가르드 총재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을 2%로 잡아야 되는데 이미 유럽의 고물가가
유로존 평균이 8.6% 올랐어요. 지난 네. 6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지금 미국은 9.1% 찍었고 우린 6% 찍었잖아요. 유럽은 8.6%. 8.6%. 예. 근데 이제 19개 나라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이런 데는 8에서 10%대 올랐고요. 그 외에 이제 라트비아라든가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은 무려 20% 오른 나라도 있습니다. 아. 근데 평균이 8.6%. 네. 그러니까 고물가 잡아야 되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데 리가르도 총재 앞으로도 계속 올릴 가능성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야, 한 번에 빅스텝을 밟았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또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볼까요? 자, 가벼운 증상 괜찮다. 바이든 비대통령. 또 사진도 기침하는 장면을 또 찾았네요. 네, 저기 코로나19에 확진됐죠. 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도 트럼프 대통령도 걸렸었는데, 네. 자 바이든 대통령 지금 코로나19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이라 고위험군이잖아요. 79세던가요? 79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위험군인데 지금 이제 그래도 진무를 보는 사진, 건강한 사진들을 SNS에 올리면서 네. 업무 보고 있고 건재하다, 별 문제 없다. 네. 이렇게 본인이 괜찮다고 말하는 영상 네. SNS에 올린 것도 잠시 전에 나갔어요. 국민을 선물은 나오는 안심시키고 모양이네요. 있습니다. 네. 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도 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예. 미국도 그렇죠. 미국 심각해요. 일전에 한 8만 명대로 줄어들긴 했고 그전에 10만 명대로 가다가 지난 21일 기준으로 보면 12만 명을 넘겼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 전문가들은 7배 정도는 더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 7, 80만 명이 하루에 확진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계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미국 상황은 실제로는 조금 더 심각한 것으로 봐야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수치도 심각한데 네. 이것보다 7배가 많을 것이다. 네, 사실은 이제 암수율이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풀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지금 과거엔 다 PCR이었는데 지금은 또 자가 진단도 있고 전문가 신속 항원 진단도 있고 해서 그 정확도 신뢰성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검사도 덜 받기도 할 거고요. 네. 자, 우리 상황 좀 살펴보죠. 우리 상황은 오늘은 6만 8천 명대. 그러니까 지난 0시 기준 어제 하루 확진자가 나와서 네. 연 3일 7만 명대에서는 다소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중증 환자는 세 자리예요. 연 이틀째. 그래서 이제 130명대.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숫자도 조금씩 늘고 있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미국이 왜 저렇게 그럼 또 재확산이 빨라졌느냐? 역시 우리가 지금 BA5, 미국 BA5 요 이제 우세종이 돼 있습니다. 미국은 77%를 넘겼고 우리는 지금 우세종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또 BA 2.75 켄타우루스 환자가 세 번째로 또 확인됐는데 해외 출입국이 없는 분이에요. 두 번째 확진자는 인도에서 입국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게 국내에 이미 이제 퍼져 있는 것 아닌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기 이런 어려워졌네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주말 다가오는데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보내시기 네. 바랍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